발행어음이 제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잔고가 11조가 넘게 팔렸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CMA 편에서 들어봤을 발행어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CMA에도 내용이 겹치고요. 그리고 달러 발행어음 그 편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걸 종합해가지고 발행어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 발행어음. 뭔가 느낌은 되게 별로죠. 되게 별로죠. 뭔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왠지 안 좋은 신문기사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듭니다. 이 발행어음은요, 기존에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2년 전부터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은행의 예금 적금과 가장 대비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이 발행어음을 매수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권사에서 만기가 됐을 때 나에게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구조는 그냥 예금 적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 거의 몇 개 있지 않은 확정금리형 상품입니다.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기존에는 RP가 대다수였다면 발행어음이 생기고 나서는 이 RP 하던 거를 좀 발행어음이 많이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정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확실한 이자, 좀 낮지만요, 확실한 이자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증권사에서 다루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많이 벌 수 있고 안 좋으면 잃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확정금리형 상품들은 몇 개 있죠. CMA, RP, 발행어음 이 정도 몇 개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어음이라는 건 결국 이 어음이 일종일 거잖아요. 이 어음이라는 건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돈 나중에 갚을 테니 지금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채권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짧은 거는 어음이고 길면 채권이에요. 발행은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건데 짧은 거는 어음이고 긴 거는 채권이다. 그 기간 동안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나는 정해진 이자를 받겠구나. 이게 어음과 채권입니다.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돌려주는 거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상황만 괜찮은지 살피면 되겠죠. 이 발행어음은 이 증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 가서 채권을 살 때는 보통 어디 건설 채권, 어디 전자채권, 어디 항공채권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 사는 건데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행어음은 이 증권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발행어음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났을 때 돈을 돌려주기로 한 사람이 다른 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는 대표적인 중개기관이잖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는 건데 이 발행어음은 가장 대표적인 이 증권사 고유의 상품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마트 가가지고 롯데에서 만든 거, 삼양에서 만든 거, 농심에서 만든 거 여기저기 있는 것들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마트에 가면 또 뭐가 있죠? 그 이마트에서 만든 PB 브랜드가 있죠. 이마트 우유, 이마트 물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발행어음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발행어음이 인기가 많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RP보다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걸 골라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또 기준금리 지금 내려가서 1.25로 내려갔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상품들의 금리는 다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행어음의 금리도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아직 쓸만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발행어음의 금리를 살펴보자면 이 발행어음은 원화로도 사지고 달러로도 사지거든요. 최대 1년짜리를 살 수 있고요. 자, 1년짜리를 원화로 지금 사게 되면 제일 많이 주는 곳이 1.8%고요. 달러로 이 1년짜리 발행어음을 사게 되면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지금 2.7%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예적금처럼 이 발행어음도 적립식이 있거든요. 적금처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화로 적립식 발행어음을 했을 때 최고 금리는 2.8%고요. 달러로 이 적립식 발행어음을 샀을 때 제일 높은 건 3%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3짜리 금리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앞으로도 바뀌겠지만 은행보다 항상 어느 정도의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은행은 엄청 안전하잖아요. 증권사도 엄청 크고 안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은행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상 금리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발행어음의 장점 두 번째는요, 기간별로 아주 상품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기간을 한정 지을 수 없죠, 아예.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하는 기업들이 보통 아주 장기적으로 찍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요, 짧은 상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엄청 다양한 상품들을 옵션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 입출금식도 있고, 기간 엄청 다양하게 만기별로 고를 수 있고, 적립식도 고를 수 있고, 원화로도 할 수 있고, 달러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냥 CMA로도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입맛에 맞게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수시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간 정해져 있는 것들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까지 이렇게 금리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 입출금이 너무 잦아서 그냥 하루 이자만이라도 받고 싶어. 1.3 낫겠지만 이런 분들은 수시형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명확하게 몇 달 뒤에 이 돈을 딱 쓸 날이 있어. 그때까지만 넣어둘 거야. 이런 사람들은 기간을 정해놓은 약정형을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아직 나는 목돈이 없어서 기간을 길게 잡아두고 나는 차곡차곡 모으는 저축 용도로 활용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적립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어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장점은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해도 어느 정도 이자를 챙겨준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중간에 우리가 약속했던 걸 깨게 되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죠. 이 발행어음도 페널티가 있기는 한데요, 조금 그래도 관대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발행어음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애초에 약속했었던 금리의 절반을 줍니다. 보통 발행어음을 목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절반의 금리도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목돈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의 금리가 낮아가지고 계좌를 터가지고 이 큰 또 목돈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발행어음 1년 그래 가보자 2.8 받아보자 이렇게 넣어놨는데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깨는 일이 생겨도 절반을 그나마 돌려준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발행어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리스크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높은 금리를 주는 것들을 접했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이 어디 있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지.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 발행어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은행이 예금이나 증권사가 기존에 하던 RP 대비해서 발행어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리스크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해당 증권사의 부도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때는 그 은행의 우량함과 그 은행의 신용도를 보죠. 그리고 그 은행이 돈을 못 줄까봐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금으로 맡긴 그 돈이 어디에 가는지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중개 과정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일반적인 거래는 중개 거래잖아요. 이 증권사를 우리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증권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식과 내가 원하는 채권을 증권사라는 곳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권사를 어디에 쓰든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중개가 아니라 이 증권사가 직접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사의 우량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의 발행어음에 넣은 돈은 이 돈이 어디 가는지 우리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죠. 이 증권사가 그 기간 내에 이걸 돌려주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다고 볼 수 있었던 이 증권사의 우량함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현재는 법적으로 이 증권사가 아주 큰 경우에 발행어음을 찍어낼 수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발행어음을 팔고 있는 이런 초대형 IB라고 불리우는 이런 대형 증권사들은 보통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AA에서 AA 플러스 이런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매우 우량한 신용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은행은 AAA죠. 이 차이는 확실한 차이인 거고, 이 차이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증권사를 잘 골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가 어떠한 이유든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디폴트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실 돌려받는 걸 완전히 약속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은행은 그렇게 우량하기도 하고 거기에 예금자 보호까지 들어가지만 이 발행어음은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증권사에서 하는 거고 예금자 보호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입니다. 발행어음의 두 번째 단점은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증권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의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아주 수많은 다른 조건들을 충족을 다 해야 이 초대형 IB라는 인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이렇게 세 곳의 증권사가 초대형 IB라는 인가를 받아 있어서 이 세 군데에서 발행어음을 매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한금융투자가 지금 심사를 진행 중인 게 있고 추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다는 건 매우 불편한 점입니다. 금리 조금 높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 자체를 옮기는 건 생각보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증권사를 바꾸게 되면 PC, 모바일, 계좌 체계 그런 것들조차 모든 게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증권사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발행어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세 번째는 1년 이내에 단기적인 상품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행어음은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어음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상품만 찍어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재매수, 즉 롤오버 작업 주문을 해줘야 된다는 건 은근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때는 기간을 확 길게 잡아버리면 금리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그리고 자산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1년에 한 번 롤오버 해주는 것도 사실 진짜 쉽지는 않아요. 참고로 만기가 되면 그냥 현금 상태로 남는 게 아니라 수시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시형의 금리는 얻으실 수가 있고 이걸 다시 묶어두면 그 약정형 금리로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발행어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는 패가망신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발행어음처럼 증권사에도 우리가 기존의 은행에서 이용하던 것처럼 매우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을 아끼다가 전혀 다른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증권사에서 안전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행어음은 증권사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발행어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증권사와 그리고 이 투자와 조금이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